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마감 직전에는 막 초인적인 힘이 솟구치는데 이상하게 새해 다짐은 매번 실패하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 모든 것 뒤에는요, 우리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결핍인데요. 오늘 이 녀석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상하게 시험 전날 밤, 마감 직전, 이럴 때만 되면 갑자기 없던 집중력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야심차게 세웠던 새해 계획이나 다이어트는 왜 그렇게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 모든 현상 뒤에 놀랍게도 딱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범위는 바로 결핍이라고 불리는 심리 상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요, 그냥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물리적인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이거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느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결핍이라고 하면 보통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결핍에는요, 사실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대가가 따릅니다.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집중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마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바로 터널링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출구 불빛만 보고 막 달리내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중요한 표지판은 없는지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터널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장 다음 주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 돈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금리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나 내 건강 관리 같은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은요, 아예 시야 밖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터널링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메커니즘은요, 바로 우리 뇌의 처리 용량, 그러니까 인지 대역폭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대역폭,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 머릿속 컴퓨터의 성능, 그러니까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빠르고 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걱정이나 시간 압박 같은 이 결핍이라는 놈이요, 마치 우리 뇌라는 컴퓨터에 항상 켜져 있는 아주 무거운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뇌의 자원을 잡아먹는 거죠. 일종의 세금처럼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모든 정신활동이 막 버벅거리고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극심한 재정적인 압박, 그러니까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때보다 IQ 점수가 무려 13점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13점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룻밤을 꼬박 세웠을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은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큰 위기로 번지기 쉬워지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결핍의 가장 무서운 덫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여유자원, 영어로는 slack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우리를 끝없는 악순환에 가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유라는 개념, 여행 가방 싸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공간이 넉넉하게 남은 가방은요, 여행하다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생겨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죠. 하지만 짐으로 꽉 찬 가방은 어때요? 작은 물건 하나 더 넣을 공간도 없잖아요. 바로 이 남는 공간, 이게 바로 여유 자원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그걸 흡수해주는 일종의 완충제 같은 거죠. 문제는 결핍이 바로 이 완충제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혹은 너무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사소한 돌발 상황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그 결핍의 덫에서 헤어나오기 그토록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강력한 힘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결핍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탈출 계획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터널 안에 있구나. 이걸 스스로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 상태에서는 섣불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일단 미루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적으로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 짤 때 비상금을 아예 따로 떼어 놓는다거나 스케줄에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막아줄 완충제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지력만 믿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알람, 자동이체, 체크리스트 이런 간단한 장치들이 생각보다 우리 뇌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든요. 사실 이런 원칙은 우리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 같은 걸 설계할 때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지 대역폭을 좀 고려해서 절차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결핍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그건 절대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결핍이라는 환경에 대한 우리 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어떠세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는 왜 마감 직전에만 초인적인 힘이 솟았는지, 왜 새해 다짐은 매번 작심삼일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뒤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바로 결핍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여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소중한 여유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바로 그 작은 고민과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